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전문 방송 채널 복지뉴스 SBC입니다. 오늘은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상반기 정기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 연 2회에 실시하는 정기 확인 조사를 통과해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확인 조사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반기 확인 조사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되므로 현재는 상반기 확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5월 25일부터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 확인 조사를 통과하고 소득 인정액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5월 25일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4가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소득의 증가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의 이자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월 4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반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가입 전에 이자 소득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중단 또는 감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은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서 나오는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기조사와 소득 조절에 노력하여 갑작스러운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례가 가장 많은 경우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입니다. 일반 재산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닌 시가의 560% 정도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3월에서 4월경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당해년도 4월부터 반영되며 올해 4월 발표된 공시가격은 내년 4월부터 반영됩니다. 최근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수도권 평균 20% 정도의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2022년도에도 17% 정도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17% 인상된 공시가격이 2023년 정기확인조사 시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대부분의 일반 재산이 오히려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의 변동을 계산해보면 공시가격이 5천만원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 16만 6천원 이상, 공시가격이 1억원 상승하면 33만 3천원 이상, 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 상승하면 50만원 이상, 공시가격이 2억원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이 66만원 상하게 됩니다. 또한 대도시의 집을 팔고 중소도시나 전원 생활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몇 가지 위험 요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기초연금 탈락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입니다. 둘째, 한 번 탈락하면 절대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인의 말만 믿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신 분들은 내년 1월 재신청하셔서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변동되고 있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명심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복지 뉴스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합니다.